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오늘 시승기의 주인공은 독일 브랜드가 아닌 프랑스의 국민 브랜드 푸조의 크로스오버 차량 408 GT인데요. 출시 전부터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차량의 디자인을 닮았다 하여 서민의 람보르기니라고 불리우는데, 제가 시승한 408 GT의 가격은 4,69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멋진 디자인만큼이나 어떠한 상품성과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408 GT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서주모터스 푸조 전시장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부산 푸조 전시장은 여유로운 주차 공간과 푸조의 다양한 차량을 시승할 수 있으며, 현재 보시는 공식 프로모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8 GT의 디자인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보르기니를 떠오르게 하는 디자인인데요. 눈에 보이는 곳 대부분이 밋밋한 부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굵직한 선과 포인트로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크로스오버 차량의 특징인 유려한 루프라인을 보여줘 정말 람보르기니 우루스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디자인 하나만큼은 호불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면 디자인의 구성은 날렵한 디자인의 주간 주행 등 디테일이 돋보이는 대형 그릴, 많은 에어 인테이크로 날렵한 느낌의 범퍼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닛의 파워돔은 보닛보단 팬더와 범퍼를 강조하는 디자인이며, 날렵한 주간 주행 등은 흡사 캐딜락 차량의 디자인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맥트리스 LED 라이트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팬더가 두툼하여 아주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고 야간에 차에 가까워지면 웰컨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감성을 만족시켜줍니다. 자세한 라이트의 성능은 편의사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디자인에서 가장 많은 디테일을 보유한 그릴은 푸조 엠블럼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408 모델 배지로 구성되어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상단부는 팬더로 이어지는 선이 있고 중단부는 헤드라이트를 감싸고 있어 강렬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범퍼 하단부의 에어 인테이크와 어울리게 디자인되어 디자인 통일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면 디자인은 세단과 SUV의 느낌을 다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입체감을 보여주는 오버행은 세단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유려한 루프라인은 SUV 쿠페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루프라인 끝에도 고양이 귀와 비슷한 스포일러가 있어 귀여우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은 헤드라이트부터 시작하여 후륜 팬더까지 이어지는데, 굵직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팬더를 더 두툼하게 보여줘 근육질의 몸을 보는 것 같은, 사이드 미러로 후방을 봤을 때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고, 루프라인과 C필러, 캐릭터 라인이 만나는 점에는 스포일러의 기능도 하면서 한 곳으로 모이는 디자인을 보여줘 입체감과 날렵함을 모두 느낄 수 있어 보는 각도에 상관없이 408 GT를 봤을 때 누구나 만족할 만한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사이드 미러도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윈도우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며 팬더에는 푸조 배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입체감과 날렵함이 공존하는, 거기에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후미등은 얇은 면발광으로 되어 있어 아주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야간에 408 GT를 볼 경우 정말 람보르기니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주 날렵한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면 중앙에는 블랙 하이그로시의 기다란 바와 푸조 엠블럼이 있으며, 범퍼 하단부는 무광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어 있고 머플러는 숨겨져 있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205, 5, 19인치의 그래파이트 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전기차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408 GT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계기판의 입체적인 테마와 독특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 덕분에 비행기 조종석이 앉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나 센터 페시아 트림이 조수석으로 나와 있지만 손풍구를 상단에 배치하여 부담스럽지도 않고 좁은 느낌이 없어 실내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돋보였습니다. 408GT의 실내 구성은 10인치 계기판, 10인치 디스플레이, D컷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레버, 금속 도어 스커프, 알루미늄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는 차량에 탑승하면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계기판의 테마는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 테마, 내비게이션, 연비, 속도, RPM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 기능을 사용하거나 안내 표시가 나올 때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계기판 가운데에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는데 투명 디스플레이에 주행에 관한 정보를 한 번 더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시각적인 어지러움은 없으면서 입체적인 그래픽을 확인할 수 있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이콘의 위치가 정확히 계기판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슬리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고 만약 투명 디스플레이 부분이 거슬린다면 기능을 끌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행성은 계기판의 위치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아주 작아 보는데 불편함이 없고 계기판의 크기가 작아도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크게 표시해줘 아주 만족스러운 주행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인치 디스플레이는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단 디스플레이는 차량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하단 디스플레이는 바로가기를 담당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데 딱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보여줘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자주 쓰는 기능들은 대부분 화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즐겨 찾는 기능들은 하단 디스플레이에 추가가 가능한데 메뉴뿐만 아니라 메뉴 안의 기능까지 추가가 가능하여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체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지만 안내해주는 항목이 상당히 빈약하고 안내 음성도 다소 어색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은 계기판보다 살짝 아래에 있지만 계기판과 동일한 각도로 세워져 있으면서 안부 표현이나 화질이 상당히 좋아 영상을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볼 때 불편함이 없는 시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에어백 커버와 디자인이 동일하여 독특하면서 아주 작은 크기를 자랑하고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 타공이 되어 있어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립감을 자랑하며 버튼의 조작감도 확실한 피드백을 전달하여 스티어링 휠에 관해서는 불만을 가진 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는 부분이 일반 차량보다 다소 여유롭지는 않아 처음 스티어링 휠을 조절할 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사용 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재질은 신경을 쓴 흔적들이 돋보이는데요. 가죽으로 된 부분은 대시보드, 센터 콘솔, 도어까지 되어 있고 스티치를 독특하게 형광색으로 마감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실내 버튼들은 플라스틱과 금속 재질을 혼용하여 고급스럽게 되어 있으며 페달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블랙 헤드라인으로 마감하여 가격대에 맞는 실내 재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8가지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어 양끝과 디스플레이 뒤쪽에만 라이트가 전등되어 조금 아쉬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지만 수납 부분이나 무선 충전기에는 하얀색 라이트를 비춰줘 야간에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일렬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된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알맞은 운전 자세를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면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적당히 푹신한 쿠션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시트에 앉으면 몸을 생각보다 많이 고정해줘 장시간 주행을 하거나 스포츠 주행을 할 때 피곤함을 거의 느끼기 힘들었으며 머리 받침대에는 푸조 마크가 포르쉐처럼 크게 박혀 있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2열 시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다리 공간 확보를 위해 1열 시트 뒷면에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열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며 카시트 설치 후 성인 1명과 어린아이 1명까지 무난하게 착석이 가능합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무난한 머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외로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머리 공간에 여유가 있는 점은 아주 인상적이며 성인 3명이 앉기에도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차량인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비교하자면 다리 공간은 비슷하고 머리 공간은 티구안이 여유로우며 소렌토와는 다리 공간은 비슷하나 머리 공간은 소렌토가 여유롭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유리창이 작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고 쿠션은 두꺼우면서 적당히 푹신하였지만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며 시트의 각도가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졌음에도 장시간 앉아도 크게 피로하지 않는 적당한 각도로 보여줘 무난한 착자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가운데 좌석은 키가 큰 남성이 앉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여성이나 어린 아이가 앉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창문은 80%까지 열립니다. (408) GT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1열 열선 시트, 1열 마사지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공기청정 모드,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 트렁크, 후방 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 사양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오토홀드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있는데 마사지 시트를 제외하고 통풍 시트를 넣어주면 만족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의 작동 알고리즘은 시속 40km 이상에서 작동하고 시속 17km 이하에서 중지되며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 작동 알고리즘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라이트의 밝기는 경쟁 차량과 비슷하거나 소폭 부족한 밝기를 보여주지만 야간 주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차량 인식은 아주 빠른 편으로 차량에 있는 부분에만 상향등을 중지시키고 나머지 부분에는 상향등을 유지하여 좋은 야간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의 안정성은 무난하였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기능을 변경할 수 있으며 표지판을 인식하여 현재 속도를 표지판 속도와 동일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인 차량 인식은 좋은 편으로 앞차의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제동을 하지만 정차 중인 차량 인식은 좋지 않아 시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는 무난한 편으로 직진 도로에서 대체로 중앙을 잘 유지하는 편으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차선 중앙이나 끝에 붙어서 차선을 유지해주고 고속도로 내리막길에 있는 급코너에서는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르막길에 있는 급코너에서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아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였으며 고속도로 오르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램프에서는 경쟁 차량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고속도로 내리막길에 있는 깊은 램프에서는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다가 한 번 더 꺾이는 코너에서 차선을 놓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이 일정하지 않는 램프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차선을 유지하는데 408 GT의 주행보조 기능은 고속도로에서는 대부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도로에서는
약간의 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시트는 마사지를 지원하며 마사지 종류도 다양하고 마사지 이름과 비슷한 강도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트렁크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정동으로 작동되며 공간은 536리터를 자랑합니다. 길이 125cm의 캐리백을 세로와 가로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대각선으로 쉽게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폴딩 공간은 1611리터를 자랑하는데 평탄화가 안 되어 있으면서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조금 부족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좋은 화질을 보여주면서 장애물에 가까워지거나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 카메라 화각이 달라지며 한번 지나간 곳은 서라운드 뷰처럼 이미지로 만들어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좋은 실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과 유선을 통해 연결이 가능하며 10인치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2가지의 음장과 3가지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색은 중고음 위주로 세팅되어 여성 가수의 음악을 들을 때 아주 좋으며 특히 목소리와 악기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감이 느껴졌습니다.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408 GT의 파워트레인은 1.2L 직렬 3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131마력 23.5토크 8단 아이신 오토미션 서스펜션 앞 맥퍼슨 스트럿 뒤 토션빔 구동 전륜 타이어 미쉐린 E 프라이머시 무게 1455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10.4초 최대 한계 속도 210km 복합 연비 리터당 12.9km 연료통 52리터 공장 5탄가 95 주행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습니다. 408 GT의 데일리성은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에 탑승할 때 전고가 1485mm로 대부분 세단보다 낮아 시트에 푹 꺼진다는 느낌으로 탑승이 가능하며 도어 하단이 생각보다 튀어나와 있어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2열에 탑승할 때 도어가 열리는 각도가 여유로워 1열보다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며 도어의 길이가 도어 스커프까지 덮어줘 오염물이 묻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주차를 할 때 1850mm의 전폭 덕분에 어느 곳이든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를 할 때도 편하게 출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후 탑승을 할 때 주위의 차량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여유롭게 탑승이 가능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속에서는 가벼운 감도를 보여주면서 스티어링 휠의 크기가 작아 아주 편하게 시내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에서는 묵직한 감도로 바뀌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어느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무난한 감도로 세팅되어 있으며 시내에서 가속할 때 1.2L의 엔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시속 60km까지는 경쾌하게 가속이 가능하였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추월하기에도 조금 힘든 가속력을 보여줘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속력에 대해서는 파워트레인 성능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진동은 아주 억제가 잘 되어 있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애매하게 밟고 있거나 시내에서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하면서 정차 중에 있을 때는 조금씩 유입되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시속 150km까지는 좋은 직진 안정성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살짝 뜨는 느낌이 있지만 차선 변경을 연달아 하거나 요초를 넘더라도 차량의 거동은 안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초고속 주행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전방 시야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시야를 보여주지만 누워있는 유리의 형상 때문에 룸미러가 약간의 사각지대를 만들며 후방 시야는 유려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각보다 주위를 확인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모두 광각으로 되어 있어 주위를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사각지대 경고도 작동하지만 경고등이 작은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408 GT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408 GT의) 0에서 100km 기록은 13.03초, 80에서 120km 기록은 11.53초, 0에서 160km 기록은 50.5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10.4초보다 아주 느린 13.03초를 기록하였는데요. 시승차에 일반유가 주유되고 타이어가 19인치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시승하는 날 온도가 41도가 넘으면서 소나기로 인해 습도가 높아 특히나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저배기량 터보 엔진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에는 적합한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제일 느린 기록이 15.02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거의 동일한 성능의 엔진을 사용하는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비교하기에도 다소 아쉬운 가속력을 보여주고 체감되는 가속력은 의도적인 변속 충격을 만들어내지만 펀치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가속으로는 운전 재미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무엇보다 시내에서는 0에서 70km까지는 무난한 가속력을 보여주지만 고속도로에서 주로 사용하는 80에서 120km 구간에서는 다소 답답하게 가속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추월할 때 80에서 120km까지 6초 이내에 도달해야 하는데 408 GT는 11초를 기록하여 가속력이나 엔진 성능 유지력이나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반응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약간의 터보력이 있지만 빠르게 해소되며 악셀 페달에 따른 엔진 반응은 빠른 편이지만 엔진 성능이 부족하여 펀치력을 느끼기 힘들고 제동 후 가속도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엔진의 성능이 부족하여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까지 가속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션 반응은 빠른 편인데요. 시속 30km에서 급가속을 할 때 빠르게 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높은 RPM을 유지하여 경쾌한 엔진 반응과 빠릿한 미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션의 직결감은 뚜렷한 편으로 저단 기어, 즉 1단에서 3단까지 변속할 때 기계적인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변속 충격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408 GT의 제동력은 어떨까요? 408 GT의 브레이크는 앞 한 개의 피스톤, 뒤 한 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02m를 기록하였습니다. 차량의 무게가 1400kg대로 아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 거기에 알맞는 브레이크 세팅을 보여주었으며 연속으로 제동 테스트를 하더라도 제일 밀린 기록이 37.56m를 기록하여 아주 좋은 제동 유지력을 보여줘 제동력만큼은 경쟁 차량보다도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08 GT의 핸들링은 푸조가 가장 잘하는 부분으로 작은 스티어링 휠의 크기에 어울리는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차의 반응도 아주 빠른 편으로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른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가속력에서는 운전 재미를 못 느낀다면 핸들링에서는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핸들링을 보여주었습니다. 롤은 조금 허용하는 편이지만 차량의 고동은 아주 안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으며 코너링 성능은 엔진 성능이 맞는 아주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오르막길에 있는 코너를 주행할 때 코너에 진입하기 전까지 악셀을 끝까지 밟아도 부담이 없고 코너에 진입할 땐 언더스티어가 조금 느껴지지만 거슬리지 않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빠르게 반응하는 차의 움직임 덕분에 감탄이 나오면서 부담 없이 재밌게 코너들을 돌아 나갈 수 있고 내리막길에 있는 90도의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지만 전혀 거슬리지 않고 타이어 스키드음이 들려오지만 오히려 여유가 느껴질 정도로 도로에 붙어가는 듯한 트랙션이 느껴져 인상적이었으며
내리막길에 있는 그 코너들을 주행할 때 오르막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여 약간의 부담이 느껴지지만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쾌하면서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해 재밌게 코너들을 돌아 나갈 수 있고, 유턴에 가까운 제2코너를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와 타이어 스키드음이 점점 강해지지만 후륜의 트랙션을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데, 토션 빔으로 이러한 트랙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푸조가 정말 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408GT의 코너링 성능은 좋은 핸들링과 아주 궁합이 좋아 어느 코너에서든 안정적이면서 경쾌한 주행이 가능하며, 더 높은 성능과 재미를 원한다면 타이어를 썸머 타이어로 바꾸거나 폭이 넓은 휠로 교체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408GT의 MVH는 어떨까요?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고속도로의 잔진동을 아주 잘 처리하고, 요철을 넘을 때는 아주 부드럽다고는 못하지만 탄탄하게 넘어가 기분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노면 상황에 따라 피칭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포토홀 같은 맨홀길을 주행할 때 강한 충격이 실내로 유입되지만 빠르게 완화되어 크게 불쾌하지 않으며,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노면에 잔진동이 전달되고 때때로 충격이 전해지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지턱을 지나갈 때 후륜이 토션빔이라는 걸 잊을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데, 다만 후륜이 지나갈 때 살짝 통 하는 충격이 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에 탑승 후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과 충격을 거의 흡수하지 못해 불쾌하기 직전까지 실내로 유입되는데, 반지턱을 지날 때는 안 좋은 노면과 다르게 1열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약간의 통하는 충격이 느껴지지만 충분히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2, 최대 1.5, 포트홀 평균 0.2, 최대 2.4,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2.7, 과속 반지턱 평균 0.2, 최대 1.1,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9, 최대 4.0, 반지턱 평균 0.4, 최대 1.4로 408GT의 승차감은 고속도로나 시내에서 아주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간혹 안 좋은 노면에서는 서스펜션의 한계로 인해 좋다고는 못하는 무난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8GT의 정차 소음은 39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동을 걸 때 상기통 특유의 소리가 느껴지지만 진동은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속할 때는 엔진 소리가 실내로 꽤 유입됩니다. 정차 중 도어 방음은 오디오의 출력이 낮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적어 의미가 없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7dB, 시속 110km에서는 63dB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속 80km에서는 풍절음과 노면 소음 억제가 아주 잘 되어 있으며, 시속 110km에서는 풍절음이 실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경쟁 차량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408GT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9km를 자랑하며 타이어도 연비를 위한 미쉐린 E 프라이머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부산에서 광주까지 주행했을 때 리터당 17.8km, 모포에서 부산까지 주행했을 때 리터당 19.6km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산에서 광주로 주행 중 폭우로 인해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소폭 연비가 낮게 측정이 되었지만 정상적인 도로에서는 아주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811km를 시승한 총 연비는 리터당 13.8km를 기록하여 실영역 연비에서도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푸조 408GT에 대한 저의 총평은 디자인과 핸들링에 올인한 차입니다. 외관과 실내 디자인은 흠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독창적이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며, 디자인에 맞는 핸들링은 동급의 차량에서 느끼기 힘든 운전 재미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배기량 엔진이 사용되어 연비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고속 가속력은 경쟁 차량에 비해 다소 부족한 면을 보여주는데, 하루빨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여 가속력을 개선한다면 동급 중 디자인과 주행 성능까지
가장 좋은 차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408의 프로모션은 100만원의 주유비와 2년 추가 보증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산 푸조 전시장에 많은 문의 부탁드리며 이상 푸조 408GT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